여러분, 어떤 AI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물론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 잘하는 영역이 다르다 보니 하나만 쓰기 아쉬울 수 있죠. 근데 챗GPT에서 작업하다가 클로드로 넘어가서 다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미나이로 넘어가서 다른 작업을 하려면 컨텍스트 유지가 어려워서 맥락을 매번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서비스마다 구독료도 따로 내야 되죠. 거기다가 다른 서비스와 연동해서 사용하려면 기존에 있는 MCP 서버를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거나 없다면 직접 MCP 서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을 NADN에서 출시했는데요. 바로 챗 허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챗 허브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챗GPT나 제미나이를 별도로 구독하는 것 대비 어떤 장점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없이 AI 에이전트 구축해서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도움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의 업무 시스템에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챗 허브는 NADN에서 새롭게 출시한 챗 어시스턴트 기능인데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챗 화면을 제공해주고요.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다양한 AI 모델을 API 키로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챗봇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 구독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왜 API 키를 연동해서 이 NADN 챗 허브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챗 어시스턴트를 업무에서 활용할 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델 파편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작업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회사의 모델을 활용하고 싶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작업은 챗GPT로 진행하고 딥리서치는 제미나이로 진행하고 또 문서 작업이나 코딩은 클로드로 진행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리서치는 퍼플렉스티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작업별로 모델을 다 나눠서 쓰게 된다면 서비스가 다 다르다 보니까 대화 맥락이 끊기겠죠. 그래서 매번 챗GPT에서 한 작업을 클로드로 옮기거나 퍼플렉스티에서 한 작업을 제미나이로 옮기거나 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섞어서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 AI 회사별로 구독료를 지불해야 되죠. 근데 막상 여러 툴을 다 구독을 한 다음에 100%로 활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작업을 할 때만 어떤 AI 모델을 쓰고 싶다면 사실 API를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저렴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간단한 질문 같은 건 오픈소스 모델을 무료로 활용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비용 통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구독료를 내고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 컨트롤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 기존의 챗 어시스턴트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해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요즘은 물론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슬랙, 노션,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툴들은 MCP 서버를 연동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하는 데 있어서 MCP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여전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손쉽게 연결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NADN 챗 허브는 우리가 AI 챗 어시스턴트를 구독 모델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챗 허브를 직접 설정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챗 허브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버전이랑 셀프 호스팅 버전 둘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하단에 어드민 패널 선택을 해주시고요. 들어오셔서 매니지에서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NADN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선택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이제 다시 오픈 인스턴스를 해보시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좌측 상단에 챗 베타라는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챗GPT의 챗 화면 같은 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챗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셀프 호스팅 버전은 버전 업데이트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도커 버전으로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버전 같은 경우는 도커 데스크탑 설치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풀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컨테이너를 띄우셨을 텐데요. 셀프 호스팅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게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하시려면 일단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컨테이너는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들어오셔서 이거 누르시고 이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작업은 이렇게 UI 버전보다 사실 터미널이라는 걸 활용해서 명령어로 쳐주시면 더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좌측에 이렇게 터미널을 띄워놓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를 이렇게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명령어로 하시려면 이렇게 docker stop하고 컨테이너 이름을 NADN 도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탑한 다음에 RM이 remov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엔터를 해주시면 여기 지금 삭제가 됐죠. 컨테이너가 삭제가 됐고요. 기존에 이렇게 삭제 버튼 누르는 거랑 동일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미지를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 받으시려면 여기 데스크톱에서는 여기 땡땡땡 누르시고 새로 풀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터미널에서는 더커 풀 하시고 이렇게 이 버전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는 제가 상세 설명란에 가이드 문서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가이드 문서 참고하셔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이미지 상에서 이 최신 버전을 풀을 해오게 됩니다. 저는 이미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 가져온 걸 바탕으로 새롭게 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런 하실 때 원래 이 환경 설정 같은 걸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활용하는 환경 설정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름, 아까 NADN 도커 같이 컨테이너 이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리스타트는 스탑하지 않는 이상 항상 컴퓨터 켰을 때 도커 이거 실행해줘라 라는 뜻이고, 포트는 5678 넣어주시면 되고, 이 호스트 패스가 이 도커 실행했을 때 우리 로컬 디렉토리 어디다가 이 NADN의 정보를 넣어줄 건지 그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웹훅 URL, 여러분이 설정할 웹훅 URL 넣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 환경 설정에 NADN Enable Modules 요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Environment Variable로 이렇게 NADN Enable Modules 해주시고 챗허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정을 안 해주면 그 챗허브 UI가 안 뜬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정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런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제 정보를 넣고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컨테이너가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행이 됐고요. 챗허브 들어오시려면 좌측 상단에 챗 베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죠. 여기서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모델들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다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활용을 하시려면 이 회사별로 컨피겨 크레덴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원래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면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아니면은 뉴 크레덴셜 하셔서 여기에 오픈AI면 오픈AI의 API 키 발급 받으셔서 넣어서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요 API 키를 연동하시면 이렇게 어카운트 생성이 되고, 요거 활용하셔서 셀렉트 해주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오픈AI 연동을 해놨으니까 GPT 4.1 미니로 설정하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API 활용해서 GPT 4.1 미니를 썼죠. GPT-4 아키텍처 기반의 언어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픈AI, 엔트로피, 구글 다 사용하고 있지만 오픈라우터도 자주 활용하거든요. 오픈라우터의 장점이 뭐냐면 오픈라우터에서 발급한 하나의 API 키로 다양한 회사의 모델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회사별로 오픈AI, 엔트로피, 구글 다 API 크레딧을 결제를 한다고 하면 이 각각의 모델별로 얼마나 사용할지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는 크레딧이 남아있는데 엔트로픽은 크레딧이 다 달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픈 라우터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금액을 오픈 라우터에 같이 충전을 해놓고 다양한 모델을 거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오픈 라우터에서는 그 오픈소스 모델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모델들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실 때 오픈 라우터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오픈소스 같은 거는 보통 무료 모델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무료 모델은 분당 20회 요청 제한이 있고, 오픈 라우터에서 API 크레딧을 $10 정도만 충전을 해주시면 하루 1000회까지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모델들을 제가 API 설정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실제 업무 시나리오로 챗허브를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AI나 자동화 트렌드 5개를 뽑아서 브리핑 문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검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난 7일 기준 한국 직장인이 체감할 만한 AI 업무 자동화 이슈 10개 후보를 뽑아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검색을 잘하는 퍼플렉시티 모델을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픈 라우터에서 제가 퍼플렉시티 소나 모델을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해보시면 소나 모델을 활용해서 이렇게 바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이트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네요. 링크로 기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개 중에서 우리가 5개를 추리고 싶어요. 그러면 퍼플렉시보다는 클로드를 활용해서 그 5개 추리는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허브의 장점이 다양한 AI 모델을 같은 세션에서 컨텍스트를 공유하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로 받은 답변을 클로드
클로드로 넘어와서 그 다음 답변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 오퍼스 4.5로 설정을 해줄게요. 방금 10개 중에서 실무 임팩트가 큰 5개만 남기고 왜 중요한지 근거 중심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클로드 오퍼스가 이제 기존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려주게 되죠. 뭐 직장인 80% 이상 AI 활용, 조직 지원 50% 미만. 그래서 이 실제 10개 기사에서 5개를 추려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실제 브리핑 문서를 만들어야겠죠. 이 정보 바탕으로 팀에게 보내는 한 페이지짜리 브리핑 구조로 재구성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도 한번 모델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은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로 답변을 받아보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2.5%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답변 요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정리해준 핵심 문서를 가지고 제미나이가 최종 브리핑 문서를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지금 모델 3개를 활용을 했는데 3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컨텍스트를 공유하면서 답변을 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브리핑 문서 만드는 것처럼 반복적인 작업은 GPTs 같은 커스텀 GPT나 제미나이의 잼 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 많이 하시죠. 이 챗터보에서도 비슷한 걸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퍼스널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뉴 에이전트 해주시고요. 아이콘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름, 설명,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 AI 브리핑 생성 에이전트라고 해주고요. 설명은 매주 AI 자동화 트렌드를 정리해서 팀 브리핑을 만들어주는 에이전트고요.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문서 작성해줄 건지 그 가이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에서는 모델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미나이 2.5%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툴을 이제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툴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erve API랑 Gina AI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Serve API를 활용할 수 있게 API 연동을 해주고 구글 서치 기능을 켜주도록 할게요. 요거 연동해 주시려면 Create New 하신 다음에 Serve API 들어가셔서 이 API 키 받아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Serve API도 기본적으로 무료 티어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컨펌 해주시고요.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에이전트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모델 선택에서 퍼스널 에이전트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번 주 브리핑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이제는 이미 시스템 프롬프트에 우리가 가이드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바로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네, 어떤 거 수집했고 지금 5개 선별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리핑 문서를 작성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스널 에이전트도 요 에이전트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로 넘어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퍼스널 에이전트로 변경을 해서 추가 답변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모델을 변경해서 지금은 이제 클로드로 변경해서 기존의 커스텀 에이전트로 만든 거를 또 이어받아다가 새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에이전트도 그냥 기존의 AI 모델처럼 동일하게 가져다가 다른 모델이랑 컨텍스트를 공유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커스텀 에이전트를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지만 이거를 가져다가 클로드가 또 답변을 생성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는 챗터보에서 다양한 AI 모델이나 퍼스널 에이전트를 한 세션에서 어떻게 혼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챗터보의 진짜 강점은 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이게 뭐냐면 우리가 NLN 상에서 AI 에이전트를 제작할 수가 있죠. 그 AI 에이전트를 이 챗터보에서 받아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설정해 보시려면 먼저 이렇게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NLN 챗터보에 등록을 하시려면 먼저 트리거는 챗 트리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챗 트리거는 여기 트리거 설정하실 때 onChat message 요게 있죠?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지금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에러가 떴지만 없으시면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를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퍼플렉시티에서 리서치를 진행하고 그거를 시트에 업데이트 해줄 수 있게 시트2를 추가를 해줬거든요. AI 에이전트에 보시면 챗 트리거로 받은 걸로 유저 메시지, 유저 프롬프트 설정해줬고요.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규칙을 지정을 해줬고요.
우리가 시트에 아티클 데이트랑 뉴스, 링크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저장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랑 메모리 2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모델은 일단 오픈AI의 GPT 5.2를 설정을 해줬고, 이 메모리는 AI 에이전트가 여러 번 이제 답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보를 기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컨텍스트 유지를 위해서 10개의 메시지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툴로 제가 퍼플렉시티를 추가해서 검색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소나 모델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AI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설정해 주시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유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도구를 추가해줘야 시트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겠죠. 제가 AI 뉴스에 브리핑이라는 시트에 이렇게 데이트, 아티클 데이트, 뉴스, 링크 이렇게 네 가지 컬럼을 생성을 해줬고요. 여기 매핑 모드에서 또 여기 아티클 데이트, 뉴스, 링크는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기입할 수 있도록 이 AI 아이콘을 선택해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AI 에이전트 생성해 주시면 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에 뜨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걸 뜨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챗 트리거 상에서 Make Available in NLN Chat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해 주셔야 돼요. 활성화해 주시면서 에이전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에이전트 이름이랑 설명값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모드는 지금 스트리밍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일 업로드 같은 것도 하게 해주고 싶다 하면 Allow File Uploads 요거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퍼블리시를 해주셔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챗허브에서 쓰실 수가 없고요. 요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서 액티브로 해주셔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챗허브로 넘어와서 실제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해 줬던 게 보시면 에이전트 이름이 AI 자동화 브리핑 봇이죠. 그래서 AI 자동화 브리핑 봇 선택을 해줬고요. 여기서 지난 7일 AI 에이전트 노코드 자동화 정보 수집해서 팀장용 원페이지 브리핑 만들고 해당 내용을 시트에 업데이트해줘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킨 거죠. 여기 이 워크플로우에서 엑세큐션 스텝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하나가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챗허브에서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 돌아가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브리핑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시트에도 보시면 이렇게 정보를 잘 넣어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에 보시면 엑세큐션이 잘 실행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고급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작업 유형에 따라서 다른 모델을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션 안에서도 우리가 모델을 스위칭해서 활용할 수가 있지만 워크플로우 안에서도 우리가 작업 유형에 따라서 다른 모델을 활용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서치는 퍼플렉시티한테 시키고 문서 작성은 클로드한테 시키고 그 외에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챗GPT 오픈소스 모델로 답변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워크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앞에 챗 트리거 설정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다른 거는 챗 트리거로 이제 우리가 유저 프롬프트를 받겠죠. 그러면 그 프롬프트 값을 오픈AI 노드를 활용해서 메시저 모델 노드를 제가 추가를 해준 거고요. 이 메시저 모델 노드는 노드에서 오픈AI 찾아보시면 여기 메시저 모델 요게 있습니다. 요걸로 제가 추가를 해준 거고요. 여기서 GPT-5 미니로 해서 이 챗 인풋을 그대로 받아서 분류 작업을 요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퍼플렉시티인지 클로드인지 챗GPT인지 우리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이면 챗GPT 쓰고 좀 구조화된 문서 작성을 해야 되면 클로드, 그리고 리서치 검색 조사 출처 수집 이런 거 해야 되면 퍼플렉시티를 써라. 그래서 이 작업 유형을 유저 인풋을 받았을 때 이 노드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아웃풋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 상에서 챗 모델을 제가 모델 셀렉터라는 걸 추가를 해줬거든요. 여기 챗 모델에서 보시면 모델 셀렉터라는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드를 추가해 주시면 이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모델을 3개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픈AI가 분류한 게 퍼플렉시티다 하면 이제 모델 1이 되는 거고요. 모델 2는 앞에 값이 클로드로 나온다. 그러면 클로드면 모델 2를 쓰고 챗GPT로 나오면 모델 3을 써라. 이렇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1, 2, 3의 퍼플렉시티, 클로드, 챗GPT, OSS 오픈소스 모델 요거를 이렇게 오픈라우터를 활용해서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챗GPT OSS 모델의 장점은 무료죠. 프리 붙어있죠. 오픈라우터의 프리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설정하고 넘어와서 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멀티 모델 어시스턴트 쪽에서 한번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리서치 작업을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퍼플렉시티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AI 관련해서 12월에 신기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줘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딱 보더라도 퍼플렉시티 쓴 것 같긴 한데 워크플로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큐션 들어가 보시면 답변이 생성됐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퍼플렉시티 노드를 활용해서 답변해 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내용을 한 페이지 리포트로 요약해 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여기 또 엑스큐션을 보시면 이렇게 리포트를 생성하는 건 클로드를 통해서 진행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이런 내용들 보다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크 AGI 벤치마크라는 게 있는데, 아크 AGI 벤치마크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크 AGI 벤치마크가 뭐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건 좀 이제 간단한 질문이죠. 그냥 특정 단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은 챗GPT OSS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스위칭이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냥 같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작업 유형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워크플로우 상에서 모델을 선택해서 결과물을 생성해주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유형에 맞게 비용 효율적으로 API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NADN의 새로운 기능 챗허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챗허브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델 통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여러 회사의 AI 모델을 한 세션에서 대화 맥락을 유지하면서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비용 효율성인데요. 월 $20 혹은 $100씩 서비스들을 다 구독하는 게 아니라 API 키로 우리가 활용하는 만큼만 지불을 하게 되면 AI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고 간헐적으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시스템을 돌리는 데만 활용을 한다 하실 때는 더 저렴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독한 만큼 뽕을 뽑으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API를 활용하시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미나이의 무료 티어 아니면 챗GPT OSS처럼 오픈소스 모델을 오픈라우터 같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 올라마를 활용해서 우리가 로컬로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료 모델을 연동해서 같이 쓰시면 비용을 좀 더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행력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제 챗 안에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NADN에서 제공해주는 수많은 노드를 활용해서 업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구글 시트만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도 NADN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툴들 활용하셔서 설정하시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연동해서 업무를 자동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챗 기능이 베타이기 때문에 아직 한계도 명확하게 존재하는데요. 일단 지금 워크플로우가 챗 트리거만 설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스트리밍 모드로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뒤에 다른 노드를 연동하게 되면 작동을 하지 않고요. AI 에이전트에서도 뭐 이런 스페시픽 아웃풋 포맷 같은 걸 설정해버리고 그 아웃풋 파서 같은 걸 지정해 주시면 그러면 또 챗더버가 작동하지 않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I 에이전트에 이제 툴 연동으로 보통 작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툴을 이제 너무 많이 달게 되면 환각 현상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을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로 만들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멀티모델 작업에 좀 취약한 편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파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랑 음성 기능도 존재하긴 하는데 음성 기능 테스트 해보시면 여기 지금 영어로 나오게 되죠. Hello? 이렇게 영어는 작동을 하는데 한글은 인식을 아직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는 가능하지만 뭐 이미지 생성이나 편집 이런 것들은 이미지 모델을 설정해 주시더라도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로만 답변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에서는 툴로 설정해서 어떻게 이제 생성하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이 챗허브의 챗 화면 자체에서는 멀티모델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미지를 생성하더라도 링크로 좀 변환해서 받아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우회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챗 화면에서 제공해주는 툴이 아직 제한적입니다. Serve API랑 Gina AI라는 웹 서치할 수 있는 서드파티 툴들만 두 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AI 모델을 쓸 수는 있지만 요거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툴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양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타 버전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워크플로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이라던가 아니면 툴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의 개수 같은 거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멀티모델 같은 것도 향후에는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텍스트 작업 위주로 내가 진행을 하고 다양한 AI 모델을 한 컨텍스트 안에서 번갈아 가면서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이 베타 버전으로 활용해 보셔도 충분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멀티모델 작업을 나는 주로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챗허브는 아직은 좀 쓸만하진 못하고요. 하지만 향후에 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테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NLN은 특정 AI 회사에 종속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강점으로 활용해서 노코드로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거나 AI 에이전트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챗허브 이용할 것 같으신가요? 아직 아쉽다면 어떤 기능이 추가돼야 이용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